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청래당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예. 네, 보임된 정청래입니다. 얼마 만에 복귀하신 겁니까? 3년이 좀 넘었죠. 3년 만에 복귀. 네. 축하드리고요. 3년 만에 최초의 당직. 여러분 근데 저 아는 분들이 지금 자꾸 문자하고 예. 전화하시는데 축하한다고 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단독 출마하셨다고. 단독 공모. 네. 경쟁자가 없었는 모양이네요. 뭐 저 혼자 했어요. 어쨌든. 네. 예. 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마포울 지역위원장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죠.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두 번째 혐의는 부동산 명의법 위반인데 이 부동산 명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가 두 명이 있는데 네. 한 명은 실명으로 거래했고 다른 한 명은 차명으로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뭐 이거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그 보완 자료를 손혜원이 받느냐. 지금 목포시에서는 그게 무슨 보완 자료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목포 MBC와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 간의 대결이 지금 치열합니다. 예. 목포 MBC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사실상 무죄다. 예.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은 보안문서 수수죄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보안문서를 준 사람도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보안문서를 준 사람이 목포시장 네.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 보안문서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보안문서라면 예. 유출죄에 걸리잖아요. 그분들은. 예.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고 그걸 받았다는 손혜원 의원만 지금 기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금품 수수죄인데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보안 문서냐? 제가 좀 따져봤더니 이 근대문화 도시 지정 관련해서 언제 공청회가 있었더라고요. 예. 공청회가 있고 5월 11일 날 목포 MBC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5월 18일 날 손혜원 의원이 목포 갔을 때 목포시장이 만났을 때 그 공청회 자료 그리고 목포 MBC에서 보도한 자료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예. A4 A4 두 페이지짜리 예. 그러니까 접은 거. 목포시장 이런 거죠. 공청회 자료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네. 당신이 전문가니까 좀 봐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청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예, 예. 공개된 내용. 예. 이 공개된 자료가 그리고 또 목포 MBC에 보도된 자료가 어떻게 보안문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보안 문서라고 명명을 했을까? 비공개 문서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게 또 기밀 문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공개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안 문서라고 절충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엮고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 의원 생각에 손혜원 의원이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그래도 본인도 밝혔듯이 이번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면 원래 한 5개월 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건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더군다나 영부인의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예. 그 문체위 간사직을 이용해서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예. 그 목포 지역을 문화 역사 거리로 지정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았냐 이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문화재청을 압박했거나 문화재청에 뭐 강압을 해서 뭘 얻어낸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손혜원 의원 어깨에 있었던 100kg짜리의 무게 중에서 80kg을 제거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부패방지법이나 차명은 이거는 사실은 무죄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소영 조카 1 예. 여기는 차명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조카 2 손장훈 여기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차명이었다. 예. 자, 근데 뭐냐면 이 5월 18일 날 이후에 창성장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8일 이전 보안문서의 시작점이 이제 5월 18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차명이라고 그러면 실제 주인은 손혜원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카 1이나 조카 2 둘 다 증여세를 납부했고 그리고 경영에
도움은 줬을지라도 실제 자기 거라면 수입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이라 하면 실제 재산은 당신 거야. 그리고 당신 실제 주인이야 이거잖아요. 예. 근데 돈에 대해서도 클리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입을 뭐 가져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차명이 아닐 가능성이 예. 높죠. 예, 어쨌든 재판에서 이제 밝혀질 텐데 일각에서의 주장은 검찰이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재판으로 그냥 법원으로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폭탄 돌렸다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또 손혜원 의원의 특수한 또 신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다 무혐의 처리하면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법원 당신들이 예. 욕먹어라. 욕먹을 수 있으면 무죄 나더라도 예. 이런 거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재판 결과 좀 지켜보죠. 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어렵게 6월 국회가 내일 문을 열게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참가한다고 해서 그럼 국회 등원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더니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만 참가한다. 다른 국회는 하지 않고. 네. 이게 가능합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이 난처하고 예. 진퇴양난이죠.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인데 국회를 열지 않고 본인들이 안 들어오면 윤석열, 김현준 두 사람은 그냥 무사통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그 꼴은 또 못 보게 생겨 있고. 예. 그런데 들어가자니 또 국회를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것이 그럼 우리 청문회만 참가하겠다. 하하, 글쎄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나는 점심시간에만 들어가서 점심만 예, 먹고 예, 나오겠다. 예. 그걸 출석을 해달라 기도 그렇고 결석 처리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꺼내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의 원탁회를 하자 중재론을 꺼냈고 나경원 대표는 찬성. 민주당 아직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막말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된다. 이것은 군대에 가서 군 통수권자의 명령권을 거부하는 항명이냐.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그러면 황교안 국기문란 사건 및 자유한국당 막말 청문회 하자 하면 받겠냐. 그때 출연했던 황영철 의원이 못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기재위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기재위라든가 산자위라든가 정무 이런 데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다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복귀를 진정으로 원하는 거냐.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래도 뭐 그 복귀의 명분을 여당에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이 중재안 경제원탁회의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진행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동영 작가는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다. 예. 나쁜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지 청문해보자. 예. 그리고 본인이 안 나쁘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예. 그런 꼴이죠 지금. 그래도 뭐 국회를 열어야 되는 또 정부 여당 입장은 또 있잖아요. 어려워도 그래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서 국회는 일단 열자. 이런 게 안 됩니까? 근데 실제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예. 패스트트랙 때 물리력을 써서 검찰에 무더기 고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잘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냐. 속내는. 그러면서 이러저런 겉으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 그랬는지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관훈초청 토론회에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회 등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은 계속해서 다른 조건을 갖고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민주당이 못 들어줄 조건을. 패스트트랙 처음에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예. 처리하라고. 처리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냐면 문구가 중요하다. 합의하자. 합의 처리하자. 아니 문구가 중요하지 않다. 태도가 중요하다. 예. 자세가 그게 뭐냐. 청와대에서는 전화 한 통만 하더라. 예. 청와대에서 즉각 해명했잖아요. 전화하지 말라면서요. 빠지라고 했으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경제청문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분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황 대표가 제안한 1:1 영수회담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또 이슈가 사라졌다가 3+1, 5+1 뭐 예. 하다가 또 1:1로 하자 또 이렇게 됐어요. 그것 받기 어렵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 전 장관은 시진핑의 방북이 우리에게도 손해고 트럼프에게도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예. 옆집에서 자꾸 이 집 저 집에서 간섭하는 거죠. 예.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둘이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 같아요.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도 좀 그러니까 남쪽 우리한테는 미국에 가서 뭐 하나 받아와. 그래야 우리가 만나줄게. 이런 것 같고. 예.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시진핑은 미중 무역 갈등. 있죠. 내가 북미회담 다시 중지할 테니까 예. 우리 좀 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교라는 것은 국익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마라.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지금도 여전히 100년 후에도 이게 유효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트럼프가 방한하기 전에 그 남북 정상이 원포인트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거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일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게 되면 그 건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데 19, 20일 날 1박 2일로 이제 평양을 가요. 시진핑이. 예, 예. 그리고 29일 날 트럼프가 옵니다. 오죠, 예. 방한을 하죠.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면 예. 약 8일간의 여유가 있죠. 예. 그 중간에 그러니까 4.27 판문점 회담하고 그다음에 2차 원포인트라는 게 5월 26일이거든요. 예. 근데 5월 25일 날 김영철, 서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그 다음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면 이틀이면 가능하다. 예. 전례에 비춰 본다면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트럼프가 또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G20 할 때 둘이 정상회담을 또 하기로 했죠.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도 하고. 예. 그러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예. 뭐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예. 갑자기 최준 선수가 골 넣듯이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시계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예. 느낌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무역 분쟁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만일 이 북한하고의 사이 또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재선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북한 비핵화만이 뭐 재선 전략이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미국 제일주의 그래서 미국 이익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본인들이 뭐 강압을 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싶을 거고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북한 비핵화는 오바마나 클린턴 다 해결 못했는데 내가 다 해결했다 뭐 이렇게 해서 재선을 하고 싶겠죠.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예.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정박했다. 이게 뭐 우리 땅을 밟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그 북한에서 NLL 넘어와서 삼척항까지 오는데 아무도 몰랐느냐. 경계망이 뚫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삼척항 부두에 정착해놓고 한 명이 서 있고 한 명이 앉아 있고 저 북한에서 왔어요. 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노쿠기순을 상상하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저는 책임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국방장관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최고 책임자는 또 국방부 장관이니까 예. 본인도 뭔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전투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경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명언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떴네요. 대북 지원쌀 북한 전달 결정하기로 했다고. 뭐 지난번에 이건 뭐 다 방침을 정했기 네. 때문에요. 네. 이것도 국회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이건 뭐 인도적 지원이니까요. 뭐 어쨌든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